네, 먼저 바이오 리파이너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석유 연료로부터 생산하던 에너지나 많은 화학물들을 바이오 매스로부터 생산을 내고자 하는 지속 가능한 공정을 일컫는 말입니다. 현재 바이오매스로는 현재 그 옥수수나 슈가케인과 같은 스타치크랍이 주로 이용이 되고 있으며 일부 현재 많은 그 셀룰로직 바이오매스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바이오매스를 통해 이런 퍼멜터블한 슈가를 얻어낸 후 엔지니어링된 미생물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많은 화합물을 대사 산물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런 콘이나 슈가케인과 같은 스타치크랍의 이용량이 늘어나면서 전 세계의 곡물 가격이 증가하고 있고 따라서 이런 스타치크랍을 대신할 만한 피드스탁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해양 바이오매스 중에 이런 해조류가 앞으로의 피드스탁으로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조류 같은 경우에는 색소에 따라서 홍조류, 갈조류, 녹조류로 구분이 되는데 이런 해조류 같은 경우에는 리그닌이라는 성분이 없습니다. 리그노셀룰로직 바이오매스 같은 경우에 리그닌이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리그닌 기반 그 탄소를 쓰게 될 경우에는 이런 발효 과정에서 그로스 이니비션을 겪기 때문에 이런 리그닌이 없는 피드스탁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한 이런 해조류 같은 경우에는 그 육상식물에 비해 바이오매스의 프로덕티비티가 높게 되고 따라서 이산화탄소의 고정량도 높습니다. 또한 그 육상식물과 달리 이런 사카리피케이션 과정이 산에 의한 가수분해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강화 과정도 간단한 편입니다. 또한 태양광과 그 CO2만 존재하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토지가 부족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적합한 피드스탁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그 해조류 중에서 홍조류 같은 경우에는 한천과 셀룰로즈라는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한천 같은 경우에는 갈락토즈를 얻을 수가 있고 셀룰로직 성분으로부터는 글루코즈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이런 갈락토즈 같은 경우에는 선호되는 글루코즈에 비해서 상당히 대사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그 갈락토즈의 대사 과정이 글루코즈에 비해서는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약 40% 정도의 그로스 레이트 느린 것을 알 수가 있고 따라서 프로덕티비티도 느리게 됩니다. 또한 다른 문제점은 이런 카본 캐타볼라이트 리프레션이라는 현상입니다. 카본 캐타볼라이트 리프레션 현상은 선호되는 당과 비선호당이 두 가지가 동시에 배지에 존재하게 되면 미생물 자신이 잘 대사할 수 있는 글루코즈를 먼저 선택적으로 대사를 한 후에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글루코즈의 대사 후에 이제 대사가 어려운 당을 이제 소모하는 현상입니다. 이때 문제점은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에탄올 같은 경우에 글루코즈의 대사 과정과 갈락토즈 대사 과정이 바뀌는 과정에서 이런 레그 페이지가 나타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프로덕티비티가 떨어지는 단점을 보이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갈락토즈 대사 회로를 UTR 서열을 재설계함으로써 애플리케이션을 하였습니다. 갈락토즈 대사 과정은 다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글루코즈가 글루코즈 6포스페이트로 바로 전환될 수 있는 것과 다르게 다양한 엔자임들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대사 과정 경로에는 효소들의 발현량을 정교하게 조절하고자 첫 번째 트랜스크립션 레벨에서는 컨스티튜 프로모터인 J3100이라는 프로모터를 사용을 하였고 트랜슬레이션 과정에서도 오버엑스프레션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각각의 효소에 맞는 엔자임들의 5' UTR 서열을 UTR 디자이너를 통해 재설계를 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네거티브 레귤레이터로 알려져 있는 가랄 리프레서를 딜리션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개발된 균주를 GR TOP 스트레인이라고 명명하였고 페런탈 스트레인이 와일드 타입 같은 경우에는 갈락토즈 배지에서 0.3428 정도로 느린 속도를 보이지만 엔지니어링된 결과 후에는 0.4964 정도로 약 45% 정도 증가하는 결과를 보일 수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내에 페런탈 스트레인 같은 경우는 2g/L에 슈가밖에 대사하지 못했지만 엔지니어링된 결과 모두 당을 흡입하는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페란탈 스트레인 같은 경우는 갈락토즈와 글루코즈가 동시에 존재할 때 글루코즈가 먼저 소비되고 갈락토즈가 소비되는 결과를 보였지만 엔지니어링된 결과 갈락토즈와 글루코즈를 효과적으로 대사할 수 있었음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개발된 대사 경로를 활용하여 부탄올을 생산하고자 했습니다. 부탄올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의 대체제로 알려져 있고 차세대의 연료로서 가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에탄올보다 에너지 덴시티가 부탄올이 높기 때문에 가솔린의 효과적인 대체제로 생각될 수 있고 또한 연료 이외에도 다양한 적용 분야를 갖고 있어서 마켓 프라이스가 높은 편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N-부탄올 프로덕션 패스웨이를 구축을 하였습니다. 일반적인 대장균 같은 경우에는 부탄올을 원래 생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이티브 메타볼라이트인 아세토아세틸 코이로부터 4단계의 헤테롤로거스 엔자임을 익스프레션 함으로써 부탄올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갈락토즈 패스웨이와 마찬가지로 트랜스크립션 레벨에서는 스트롱한 컨스티튜 프로모터를 사용을 하였고 마찬가지로 트랜슬레이션에서도 맥시멈 익스프레션을 받는 UTL 파일을 설계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갈락토즈 패스웨이로부터 부터널 패스웨이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갈락토즈를 원활히 대사하기 위해서 갈락토즈 유틸라이징 모듈을 도입을 하였고 또한 엔투터널 프로덕션 모듈을 도입을 하였습니다. 또한 카본 플럭스를 갈락토즈로부터 부터널까지 충분히 높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패스웨이 앰플리피케이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갈락토즈 패스웨이와 부터널 패스웨이를 단순히 조합한다고만 해서 옵티멀, 맥시멈 된 부터널 프로덕션을 갖긴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글라이콜리시스 과정에서 약 2몰의 NADH밖에 생산되지 않지만 부터널 같은 경우에는 4개의 NADH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존 연구에서 포메이트를 CO2로 전환시키면서 NADH를 추가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FDH1의 발현을 통해 부터널 생산량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은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포메이트로부터 CO2로 가는 FDH1이라는 엔자임의 발현량을 무조건 오버엑스프레션 할 경우 또한 맥시멈 부터널을 얻기 어려운데 왜냐하면 이 필요한 부터널이 생산되는 만큼의 생산되는데 필요한 만큼의 NADH만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고 따라서 이 NADH의 양을 공급하는 양을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갈락토즈 패스웨이 모듈과 부터널 패스웨이 모듈의 이런 옵티마이제이션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갈락토즈 패스웨이와 부터널 패스웨이를 단순히 조합하였을 때만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락토즈 패스웨이가 없을 경우에는 빨간색 그래프가 부터널의 생산량인데 약 2g/L 정도밖에 부터널을 생산하지 못했지만 갈락토즈 패스웨이를 도입한 결과 약 4.8g/L 약 2.5폴드 체인지의 부터널 프로덕션 레이트를 보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던 그 포메이트로부터 CO2로 가는 FDH1의 발현량을 정량적으로 조절을 하고자 하였고 FDH1의 발현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컨스티튜브 프로모터인 J3100 함께 5' UTR을 각각 다른 UTR을 설계를 해주었습니다. 5' UTR 설계를 각각 익스프레션 레벨이 다른 약 4개의 베리언트를 추가적으로 생성을 하였고 MT 플러스 미드와 같이 배양을 하였을 때 부터널 생산성이 다음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 맥시멈 프로덕티비티를 보였고 보시다시피 페란탈 스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같은 시간 동안 약 한 3.3g/L 정도 생산성을 보였지만 엔지니어링 완료된 균주 같은 경우는 6.2g/L의 부터널을 생산하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갈락토즈 패스웨이가 갈락토즈와 글루코즈 패스웨이가 동시 대사 가능함을 확인을 하였는데요. 페란탈 스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갈락토즈와 글루코즈의 조성을 다르게 하였을 때 이런 부터널 생산성이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개발된 균주 같은 경우에 로버스트하게 5g/L 이상의 부터널을 생산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이런 여러 가지 모듈들을 각각 디자인함으로써 좀 더 많은 화학물을 로버스트하게 생산할 수 있는 균주를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